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전의 한 교회에서 목사와 교인 등 11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서울 광진구 해민병원에선 직원 등 10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 전체가 폐쇄됐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려 입원 치료를 받아왔던 전광훈 목사가 오늘 오전 퇴원하자마자 기자회견을 합니다. 전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근처 상인들은 교회 탓에 장사가 안 돼서 손해를 봤다며 집단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가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8호 태풍 바비보다 더 센 바람을 몰고 오는 마이삭은 내일 새벽 부산에 상륙해 영남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 주요 언론이 BTS의 빌보드 핫백 1위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대중음악 잡지 롤링스톤은 물론 경제 전문지 포브스 등도 BTS가 역사를 만들었다고 극찬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8.5% 늘어난 555조 원대로 편성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 재정을 통해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강한 비바람을 품은 제9호 태풍 마이삭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제주도가 태풍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우리 기상청은 제주를 비롯해 영남과 강원 지역에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첫 소식 신재우 기자입니다. 태풍 마이삭은 최대 초속 47m의 강풍을 동반한 채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상청은 마이삭이 오늘 오후 제주 인근을 거쳐 내일 새벽에 부산 근처 해안으로 상륙한 뒤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보대로라면 제주 산광과 동해안엔 400mm, 제주, 영남, 호남 동부에 최고 300mm, 서울을 비롯한 전국엔 100에서 200mm의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건물 또는 일반 약한 구조물을 띠고 있는 건물들 같은 경우는 지붕이 바람에 날려갈 가능성이 높으며 보통의 태풍은 한반도 부근에서 방향을 급격히 동쪽으로 틀어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마이삭 동쪽엔 고기압이 가로막고 있고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상층 저기압과 태풍이 서로 끌어당기면서 태풍이 동해안을 따라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상청의 예보와 달리 미국과 일본에선 태풍이 전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일의 예측이 맞는다면 서울을 비롯한 전국이 위험 지역이 됩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35명이 나오면서 누적 2만 명을 넘겼습니다.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225일 만입니다. 지난달 14일부터 19일째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 닷새 동안은 감소세입니다. 중증 이상 환자는 104명이 됐는데 보름 전보다 11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병상이라도 충분하면 다행이지만 광주와 대전, 강원, 전북에는 치료 병상이 꽉 찼습니다. 전국적으로도 51개 병상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방역당국은 고령 환자가 증가하고 병상이 부족해 상황 관리가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그제 하루 94명이 늘어난 서울에서는 무려 17곳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언제든 확진자는 폭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광진구의 해민병원에선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밀접 접촉자 중 9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병원 전체를 폐쇄하고 심층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병원 응급실,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푯말이 붙어 있습니다. 병원 건물 전체가 출입 통제됐습니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해민병원에서 1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31일 병원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증상이 나타나기 전인 28일과 29일 병원에 출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이 이 직원과 밀접 접촉한 28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벌인 결과 9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5명은 음성, 4명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병원 전체를 임시 폐쇄하고 추가 접촉자는 없는지 동선을 파악하는 등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10명의 무더기 확진자가 나오면서 꼬리를 문 추가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기중입니다. 대전에서도 교회 내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요. 목사와 교인 등 1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열흘 전 처음 확진 판정된 교인들이 이 교회를 나간 지 오래됐다고 허위 진술을 한 정황이 드러나 방역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전의 한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교회 목사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아 교인 20여 명을 검사했더니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목사는 지난달 15일 아내와 함께 인천의 한 기도회에 참석했는데 이곳에서 1차 감염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목사는 지난달 17일부터 오한과 피로감 등 증상이 나타났지만 23일에도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1일과 22일에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여성 2명 역시 이 교회 교인으로 확인돼 교회 관련 확진자는 총 12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2명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회를 안 나간 지 오래됐다고 말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래전부터 교회를 안 나갔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허위 진술이 있었다면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여성 교인 2명의 거짓말과 아내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도 교인을 대상으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예배를 강행한 목사의 행동이 대전 지역 교회 첫 집단 감염을 불러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네, 코로나19에 걸려 입원 치료를 받아왔던 전광훈 목사가 오늘 오전 퇴원합니다. 전 목사는 오전 11시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 교회 근처 상인들은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장사가 안 돼 손해를 봤다며 집단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나온 이후 교회 인근 상가 거리에 텅 빈 모습입니다.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은 상가 상인들이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피해 상인을 중심으로 한 공동소송인단 모집에 지금까지 130여 명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과 8.15 집회 비대위는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설 계획입니다. 변호인단과 비대위 측은 방역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수차례 밝혔다며 정부가 방역 실패를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피해 국민을 위한 완전 국민소송 변호인단으로 확대 전환합니다. 문재인 코로나의 대국민 사기극을 법과 논리와 근거와 증거로서 끝까지 밝혀내고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방역수칙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저희들이 책임 범위, 손해배상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했던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오늘 오전 퇴원합니다. 전 목사는 퇴원 직후 시국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적용되면서 오는 6일 자정까지 대부분의 활동이 멈췄죠. 실제로 거리는 텅 비고 손님의 발길이 끊겨 서울엔 아예 휴업을 결정한 곳도 많습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서울 신촌의 한 먹자 골목입니다. 평소 같으면 인근 대학생들과 직장인들로 붐볐을 이곳 먹자 골목에는 인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밤 9시부터는 실내 영업이 불가능한 탓에 거리가 텅텅 비었습니다. 인근 가게들은 대부분 불이 꺼졌고 마감 준비로 한창인 모습입니다. 오는 6일까지 아예 휴업을 결정한 가게들도 많습니다. 점심 영업을 통해 매출 공백을 메꿔보려 했던 상인들은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호소합니다. 네, 요즘 점심시간에는 사람이 안 나와서 한 테이블 받기도 어렵고요. 저녁 역시도 간판 불도 꺼지고 이래서 손님이 없습니다. 예약을 많이 하는데 줄줄이 다 예약을 다 했습니다. 평소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공덕 주점 골목도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끊겼습니다. 상인들은 오는 6일까지로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앞으로 방역 상황에 따라 연장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밤 9시 이후 식당과 주점의 영업이 금지되면서
편의점 야외 테이블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서울시가 편의점까지 단속에 나서자 이번엔 야외 공원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박교원 기자입니다. 시민들이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 둘러앉아 맥주를 마십니다. 마스크는 턱에 걸치거나 아예 쓰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직원은 심야 시간 음주가 가능하다며 빈자리를 안내해 줍니다. 여기 편의점에 술 마셔도 돼요? 네, 저쪽에 자리 빈 것 같은데 내려온 게 없어요. 네, 지금은 상관없어요. 편의점에서 맥주를 즐기는 이른바 편맥 쪽이 늘어나자 서울시가 편의점도 단속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제 밤 9시 이후에는 편의점 내 외부에서도 음식물을 취식할 수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테이블에는 사람이 앉을 수 없게 상자와 물병이 올려져 있습니다. 편의점 음주가 제한되자 길거리 맥주의 명소인 경의선 숲길과 한강공원을 찾는 발걸음이 부쩍 늘었습니다. 시민들은 밤 9시 이후로는 갈 곳이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하지만 물론 우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너 아무것도 하지 마. 9시 이후는 가지 마. 라고 이걸 다 갖다 둔다 하면 공원 관리소 측은 집으로 돌려보내기 바쁩니다. 제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많이 모여 계신 분들은 퇴산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서울시는 지금으로선 무엇보다 코로나19 방역이 최우선이라며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코로나19로 외식 대신 집밥을 먹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이 동네 반찬 가게는 물론 편의점 반찬 판매량도 늘었다고 합니다. 또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배달원이 부족해 이 돈을 더 주고 배달원 모시기 경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길기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찬 가게 직원들이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장보기조차 꺼리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반찬 가게가 부쩍 바빠졌습니다. 인근 회사에서 도시락 주문까지 덩달아 늘었습니다. 많이 바빠졌어요. 도시락도 적었었는데 지금 매출이 늘어가고 있어요. 한 15% 이상 늘은 것 같아요. 전통시장 안에 있는 반찬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하니까 장 봐서 집에서 해먹고 반찬을 사는 경우도 있고 나가서 먹는 경우는 줄어든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한 이후 집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사람이 늘자 편의점에서 밑반찬, 통조림 햄 등의 판매도 급증했습니다. 배달 수요도 크게 늘었습니다. 배달 중개 업체들에 따르면 지난주 주문 건수는 한 달 전보다 26% 증가했고 주말 하루에는 12만 건의 주문이 더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보통 12만 이렇게 했었거든요. 16만, 17만 이렇게 돼야지 그 사람들이 오니까 다음에 따려고 하니까 자꾸 올라간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배달을 안 하던 식당들이 배달을 시작하면서 당분간 배달원 모시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8.5% 늘어난 555조 원대로 편성했습니다. 적자 국채를 90조 원 가까이 발행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 재정을 통해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총력을 쏟아붓겠다는 계획입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 예산보다 8.5% 늘린 555조 8천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지난 2년 연속 9%대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예산, 즉 총지출 증가율에서 세수 등 총수입 증가율을 뺀 확장 재정 규모는 8.2%포인트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한국판 뉴딜로 늘어난 예산의 절반가량인 21조 3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한마디로 코로나 극복 선도 국가 예산입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출 규모는 보건, 복지, 고용 분야가 200조 원에 육박해 가장 크고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의 증가율이 가장 높습니다. 다만 재정 건전성 악화 속도가 빠르다는 게 부담입니다. 세수가 거의 늘지 않는 상황에서 적자 국채를 올해보다 30조 원이나 많은 90조 원 가까이 발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국가부채가 945조 원까지 불어나 국가채무 비율이 GDP의 46.7%로 1년 새 3.2%포인트나 높아지게 됩니다. 국가부채의 매우 빠른 확대는 실제 재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를 막기 위한 추가적인 세수 확보 과정에서 오히려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도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이 다소 악화된 측면은 있다면서도 지금과 같은 방역 경제 전시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와 적자를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송환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해 원점 재검토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한정혜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어제 오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만나 완전하게 제로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의료계의 원점 재검토 명문화 요구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닫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은 의견 일치를 이룬 것은 없지만 충분히 대화했다고 밝혀 의료계 집단 휴진 사태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이 철없다는 야당의 입장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동조해 논란이 일었죠. 홍 부총리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여권 내부에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전합니다. 재난지원금을 30만 원씩 100차례 줘도 문제가 없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발언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철없는 얘기라고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줘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재명 지사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책임 없는 발언입니다. 아주 철없는 얘기죠?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지사는 즉각 처리되겠다며 홍 부총리가 통합당의 주장에 동조한 것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어 전 국민에게 30만 원씩 지급해도 국가 부채는 겨우 0.8% 늘어난다며 심폐소생술 아끼다 죽은 다음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겠냐고 말했습니다. 여권에서도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은 논거를 들어 입장을 밝힐 일이지 분별 없는 비난에 동조할 일이냐고 지적했고 이상민 의원도 지금이 국가 부채율 숫자만 부둥켜 안고 있을 때냐며 홍 부총리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지사가 며칠 전 2차 재난지원금의 부정적인 홍 부총리에 대해 논리적으로 통합당이 하는 얘기라고 공격했다는 점을 들어 홍 부총리의 반격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21대 정기국회 첫날 열린 상임위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추 장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의혹을 적극 반박하는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행정적인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선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서 씨의 휴가가 논란이 됐습니다.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당시 추 장관의 보좌관이라고 밝힌 인물이 전화로 휴가 연장을 요청했고 지역 대장이 병가가 아닌 개인 연가로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모 씨가 23일 휴가를 지내는 동안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이 군의관 진단서와 지휘관 명령도 없이 휴가를 갔다는 지적에 정경두 국방장관은 행정 처리가 미흡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행정 처리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장관님 안 해둔 이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장관은 보좌관이 전화했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병가 처리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라고 지금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이렇게 전화를 한 사실은 맞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언급을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아픈 병사에 대한 병가를 특혜라고 주장하는 건 과도한 정치적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삼성그룹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1년 9개월 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무리한 기소라고 비판했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수의 사익을 위해 조직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1년 9개월 동안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을 들여다본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 등 11명을 재판에 넘긴 이유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뒤집었습니다. 검찰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흡수합병이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 작업의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합병 비율을 조작하고 주가를 관리한 것은 물론 국민연금의 의결권 확보를 위해 불법 로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피해를 준 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방식을 바꿔 자산을 부풀린 점도 각각 업무상 배임과 외부 감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 이 부회장이 깊숙이 개입했다고 봤습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삼성은 끼워 맞추기식 수사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검찰이 문제 삼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 등은 증거와 법리에 기반을 두지 않은 일방적 주장으로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는 게 삼성 측 변호인단의 주장입니다. 특히 검찰이 수사심의 불기소 권고까지 무시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주의보를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령했습니다. 북한이 부품이나 장비를 확보하는데 실수로라도 협조하지 말라는 건데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하지 말라는 미국의 경고로 해석됩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가 공개한 북한 탄도미사일 조달 관련 권고안입니다. 19쪽에 달하는 권고안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동원된 주요 기관과 주요 물품 목록, 제재 내역 등이 적혀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재료와 장비를 계속 구입하고 있다며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심코라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기술이나 물품 조달에 협조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탄도미사일 개발만 콕 집어 문제 삼은 것도 국무부 등 3개 부처가 합동으로 주의보를 발령한 것도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번 권고안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북한에 보내는 미국의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현 상황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감행하면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니 자제하라는 우회적인 경고인 셈입니다. 또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북 제재 동참을 촉구하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한국철도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내일부터 모레까지 예정됐던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를 경부선 등은 8일로, 호남 전라선 등은 9일로 각각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철도 측은 열차 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창측 좌석만 발매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긴급 시스템 작업을 진행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연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연입니다. 건물을 샀더니 한여름에 크리스마스를 맞았다네요. 미국 위스콘신주의 한 낡은 건물. 100여 년 전 지어진 이 건물을 경매로 사들인 부동산 개발자는 내부를 둘러본 뒤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크리스마스 장식품 제조업체가 쓰던 건물이었는데 뜯지도 않은 수천 개의 트리와 조명으로 가득했기 때문이죠. 그리하여 새 주인은 실버타운으로 개조할 생각을 바꿔 이 크리스마스 장식들로 내부를 꾸몄는데요. 엄청난 양의 장식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내놓는 건 물론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를 즐겼으면 좋겠다네요. 영국에는 최연소 스케이트보드 국가대표로 주목받는 소녀가 있는데요. 이 소녀가 부상의 악몽을 떨쳐내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 도쿄올림픽 최연소 출전을 노리는 12살의 스케이트보드 기대주 스카이 브라운. 지난 6월 낙상 사고로 온몸이 골절돼 병상 신세를 졌는데요. 그런 그녀가 다시 보드를 잡았습니다. 부상의 두려움을 간직한 브라운은 전설의 스케이트보더인 토니 호크의 도움으로 재활을 시작했는데요. 헬멧을 고쳐 쓰고 손목을 풀며 차분히 숨을 고른 그녀. 드디어 아찔한 경사에서 멋지게 발을 내디디며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립니다. 이렇게 조금씩 상처를 극복해서 곧 올림픽 무대에서 멋진 기량을 펼쳐 보이길 응원합니다. 9호 태풍 마이삭이 매우 강한 세력을 지닌 채 북상 중입니다. 지금 서귀포 남쪽 약 330km 해상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서 내일 새벽에는 경남 남해안에 상륙을 하겠고 아침에는 동해 중부 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 해상에서만 태풍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차츰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한편 영남 지역에서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경남 해안에서는 시간당 20mm 이상의 세찬 비가 오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풍의 길목과 가까운 동해안과 경남, 제주를 중심으로 100에서 300mm, 특히 제주 산지와 동해안에서는 4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50에서 많게는 200mm가량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제주와 영남 해안에서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30에서 50m에 달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비가 오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낮 기온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늦겠습니다. 서울 26도, 안동은 27도가 되겠습니다. 해상에서는 물결이 최대 12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여기에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도 높은 기간인데요. 폭풍 해일 가능성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남부지방, 오후에는 중부지방의 비도 그치겠습니다. 한편 뒤이어서 10호 태풍 하이선도 발생했는데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요일과 월요일에 우리나라에 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